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저한테 영상 제작 요청하신 거, 그리고 평소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 요청인데 나를 버린 X가 지금 현재 리바운드나 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 어떤 가까운 소속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에도 제외가 잘 될까요? 뭐 이러한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시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별은 독특합니다. 즉, 사람의 개성과 성격과 기질은 매우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별과 연애의 진행 과정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죠. 제가 댓글들을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개인적이고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고 그런 마이크로한 그러한 개인적인 상황을 매우 간략하게 댓글에 적어 주시고 어떤 보편적인 해답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절대 그렇게 대답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귀찮으니까 대답을 기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 거기에다가 어떠한 해석을 적으면은 그것이 잘못 판단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별과 이 재회의 이 전개 과정은 상당히 독특한 것이니 그래서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밝혀드리고, 나의 X가 리바운드가 있는데 그 리바운드와의 관계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다 해서 특별히 이 재회가 빨리 되거나 그들의 관계가 빨리 깨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작 영상을 하면서 드리는 어떠한 다이나믹은 매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독특한 상황을 개입을 시켜서 약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특히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X의 돌발적인 행동들,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카톡 차단이죠. 자, 여러분이 이별 당했을 당시에 여러분이 많이 대개는 이제 설득을 하거나 붙잡거나 속된 얘기로 이제 매달림을 하시죠. 그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설득, 즉 그 매달림이죠. 파우팅, 전문 용어로 보면 파우팅. 이게 굉장히 강하다. 그런 증세가. 그러면 그들이 카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린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꽤 장기간에 걸쳐서 매달린다. 이런 분도 있어요. 3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상대 X한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직장에 찾아가는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자기가 관계를 해체시킨 그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의 먹고 사는 그 인생의 삶에 중요한 그 안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대가 여러분을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매달린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즉 매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도를 넘어가면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비성숙한 행동이고
공중 도덕상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양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는 수위를 넘는 매달림의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은 여러분을 차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자연 발생적인 차단, 우리가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차단의 경우가 아니고 내가 전공의 조언대로 노컨택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었다. 만약 내 노컨택 50일 차다. 근데 갑자기 차단당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의 수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이별의 다이나믹은 독특한 것이기에 이러한 매우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보편적인 입장에서 해석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1200명 지금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케이스를 봤을 때 나름의 통계가 잡히고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무수한 사례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 사례들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해보면서 나름의 익혔던 어떤 저의 지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X가 갑자기 여러분을 차단하는 경우의 수, 보편적인 경우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차단했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이 여러분한테 무언가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개 새로운 리바운드가 생겼다는 뜻이죠. 즉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나름의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애인이 생겼거나 새로 어떤 썸을 타는 그러한 어떤 포텐셜 파트너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차단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회적 낙인화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차단을 걸어서 여러분이 그들의 SNS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죠. 두 번째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들의 SNS를 염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쯤 해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게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뭐가 나온 게 있냐. 그 본인의 카톡에 어떠한 특정인이 들어와서 보고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애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의 카톡을 보고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 X가 구축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의 카톡이나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씩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 매우 여러 번 봤을 때는 반복될 때는 그런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이러한 조언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특정한 친구도 좋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X가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으로 한번 염탐을 한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방법인데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자주 발생이 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특정한 어떤 인물이,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나의 인스타나 SNS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을 할 때 여러분은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다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식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발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전제 상황에서 내가 마음껏 그들의 SNS를 염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기술주의 시대 21세기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나름의 감성 지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의 SNS를 계속 염탐한다는 것을 나름 그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이 여러분의 카톡이나 SNS를 갑자기 차단한 이유는 여러분의 노 컨택이 먹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투 유발이나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노 컨택이 먹혔다는 얘기는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과의 재회를 조금씩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노 컨택을 한 60일 정도 하면 조금씩 임팩이 옵니다. 대개 제 경우로 보면 3개월, 4개월 차쯤 해서 재회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노컨택이. 어떤 사람은 노컨택 한 달 만에 제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경우에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얼마 만에 제외가 됩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는 대개 3개월, 4개월 사이에 임팩이 오더라. 그런 여러분이 한 60일 정도 노컨택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차단했고 내가 상당히 모범적인 이별 포스트 브레이크업을 하였다. 이별 후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그들과의 연락을 철저히 단절하고 그 주위에 있는 뮤추얼 프렌드 겹지인들과의 행동도 상당히 내가 조심했고 또 나의 인생을 참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모범적으로 노컨택을 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갑자기 차단했다. 상대가 또는 환승이나 리바운드도 없는 걸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황들을 자기 스스로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한테 카톡이나 댓글을 다룰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을까 하신가에 대한 예측도 좀 하시고, 즉 생각을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상당히 나는 스탠다드하게 잘 지금 모범적으로 지나왔는데 갑자기 차단당했다. 이거 어디까지나 경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움이 생기고 발생을 하고 여러분한테 도발을 하기 위해서 카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즉 여러분의 노컨택이 먹혔기 때문에 그들이 카톡이나 인스타를 차단해서 그들의 SNS를 차단해서 여러분한테 도발을 시도할 때는 이러한 차단 행위가 반복적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차단 행위가 반복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SNS를 여러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해제합니다. 그 다음 다시 차단합니다. 다시 해제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는 제가 제 경험상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거죠. 카톡을 차단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친추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인다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한 것도 있지만 나의 X가 내가 준 선물을 다 버렸다. 뭐 이런 것들. 이게요. 선물을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괴로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물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바운드가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고, 그들의 리바운드가 여러분의 X 몰래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편적인 경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한 가족사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인생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꿋꿋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여러분이 하시는 일상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아니죠. 그들의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상당한 매력입니다. 제가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이별과 재회의 과정에서 그 재회를 일으키는, 재회를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여러분에 대한 매력 증가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력이 다시 증가되고 발생될 때 그들은 재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X가 봤을 때 여러분이 훨씬 그 전보다 신체적으로도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감성적으로도 훨씬 남성스럽고 여성스러워졌다면 그들은 재회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에 집착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한테 다시 집중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X의 행동에 너무 그 미세한 행동까지도 분석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심리입니다. 이것은 약간 광적인 스탠스에 있는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업무, 공부, 여러분의 취미, 인생, 이런 것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타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냉정한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애인이 아닙니다. 즉, 남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명심하시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 정말로 그때가 재회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